바랍니다. 우리 신성호 교수님께서 너무 일찍 오시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또 죄송한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수업에서 모바일 활용법에 대해서 신종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모두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강의 속에서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앞에 보시면은 뭐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시는 걸도 알고 제가 6년 전에 저는 이제 강의를 그때도 들었었는데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좋은 또 강의로 아마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수가 너무 적어서 앞을 못 나가겠습니다. 세게 주십시오. 우리 교수님들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할까요? 제가 가지고 온 캠코더를 오늘 저의 이 콘텐츠의 레코딩을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2020년에 나의 교실을 공개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나의 수업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에서의 콘텐츠가 나의 브랜드가 되고요. 나의 이 브랜드가 소셜에서의 확장해서 어떠한 삶으로 연결될지 모르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제가 단지 와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 데리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내일이면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에 저의 콘텐츠가 브랜드로 글로벌 세상에 나가는 세상. 혹시 2020년 1학기에 총장님이 우리 교수님들 강의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교수자라면 나의 수업을 공개해야 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절대 뭐 팔로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지 않는 제 스마트폰에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여기에 공개로 돌리고 교수님 쪽을 향하면 오늘 수업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보내지 않고 지금 미등록으로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혹시 지각하는 학생들 오면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오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못 오는 애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수업을 간접으로나마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기존의 세상은 이 중계방송차가 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이러한 거치대에 본인이 쓰고 있지 않는 스마트폰 여기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걸어놓고 얘들에게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URL을 주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내 수업이 라이브하게 진행되어지는 세상.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야기는 좀 갖추려면 여러 부분도 앞에 놓고 하면 어떤가 기분이 좀 좋지 않나요? 굳이 우리는 방송국에 가서 이런 매체를 부디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콘텐츠를 어딘가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방송국이 자초되고 있고요. 그 자초되어진 부분에서의 생존을 유튜브에 라이브로 걸어놓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탈바꿈의 세상, 교수님들의 콘텐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이러한 조명기구 하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짐벌을 이용해서도 브이로그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장소가 협소하다고 한다면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장치 하나 들고 여기에 스마트폰 끼우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스마트폰에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꽂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이라도 수업을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를 미리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다음 주 수업 이번 주에 미리 보내고 있나요? 얘들이 왜 지루할까요? 수업에서요. 왜 애들이 내 수업에서는 좋은 애들이 많을까요? 애들을 탓으로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하는 교수자의 뭔가 부족해서 애들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1시간 반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자 하는 이 여행에 자문자답이 중요합니다. 나의 교실, 왜들이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존다면 왜 졸고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로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얘들하고 재밌는 수업으로 교수님 너무 감사했어요. 수업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라는 이야기를 들 것인데 좀 전에 말씀의 시간 제가 들었는데요. 역시 우리 대학도 채플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제일 곤욕스러워하는 과목이 채플이에요. 어려워하고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의 이 소통의 채널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는 날이 있거든요. 매일 적어야 되거든요. 카페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고요. 매일 할 일을 적는데 거기에 간혹 오늘 채플 시간이 너무 재밌었다. 대부분이 지루하다고 쓰는데요. 어떤 날에는 많은 학생들의 내용이 오늘 채플이 너무 재밌었다. 라는 거 왜 재밌어 할까요? 거기에 부연 설명을 간혹 보면 얘들에 맞는 콘텐츠, 얘들 입장에 서서 얘들하고 소통의 수업을 하는 교수님의 콘텐츠가 우리 애들이 그날 채플 졸지 않고 참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식도 어떨까요? 굳이 스튜디오가 필요할까요? 이제 기존 방송에 뒤에 뭐 그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조명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이제 스마트폰은 인터넷 연결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의 말씀의 콘텐츠도 소셜에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 제가 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절대 팔로우는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교수자의 수업에 들어갈 지참물입니다. 도구입니다. 뭘까요? 미니 빔 프로젝트예요. 미니 빔 프로젝트 하나만 들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학교에 교수학습 환경, 빔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교수자라면 자기 수업의 효율성이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가야 될 이러한 하나의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부분이 학교에 기자재도 안 해주고 제가 대학에 32년 있는데요. 그거 기다렸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제 스스로 나의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얘들을 위한 교수자로서의 준비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매체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매체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애들이 스마트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교실에서 만난 애들이 스마트 애들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또 하나 수업에서 요즘 필요한 것 제가 반드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 교수자의 주입식의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교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예치는 메시지는 이미 인터넷망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인터넷에 검색 한 번으로 다 끝나는 지식의 채널을 그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자문자답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예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법, 교수자 중심이면 당연히 이 제품은 뭐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자, 열었습니다. 뭘까요?
무선 이어폰. 네. 무선 이어폰. 네. 뺐습니다. 빼니까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요. 수업에서 이거 왜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수업에서요. 이제 대학에 생존의 세상이 와 있습니다. 이제 370개장을 돌고 있지만 대학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더불어 뭐가 와 있죠? 대학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데 대학의 불필요까지 같이 겹쳐서 대학이 굉장히 이태이태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 한국 학생 대신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글로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교수님들의 사역을 혹시 선교지에 가신다고 한다면 언어의 불편함 때문에 제한되었지만 이게 이어폰 하나만으로 이제 언어 장벽이 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7, 8년 전만 해도 아주 놀랬던 블루투스 스피커, 지금은 AI 스피커 때문에 센터가 없지만 수업에서는 들고 갑니다. 들고 가고요.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 어플, 네. 교수자들이 어플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어플 하나 키고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돌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고 우리 교수님들이 중국인들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한국어, 교수님들은 중국어 쪽으로 돌려놓고요. 제가 지금부터 스피치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스피치가 되는지 여기에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서 예, 제가 한 대목을 끊으면 从现在开始，将进行测试，以确保您说的部分是正确的部分。看测试， 88개국의 언어가 공식 통역이 되어지는데 AI가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들, 대학생들에게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이 요즘 학생들 앉혀놓고 이런 거 꿈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언어라고 했는데 지금의 언어의 체계가 여기 와 있다고 한다면 향후 5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애들의 이어폰에 언어의 이 장벽은 깨져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교수자들이 미래의 흐름 속에 어디에 서 있는지가 그 수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앞에서의 미래의 흐름 속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지식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정형화시키고 있지 않은지도 자문자답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는 우리 애들 앞에 미래의 흐름 속에 미래의 10년, 20년 살아도 문제없는 지식의 채널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날로그적인 옛날 이야기로 우리 애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자문자답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요. 이제 책을 읽다가도요. 잘 읽히지 않는 부분은 예 뭐가 하나 있을까요? 절대 뭐 팔로우가 아닙니다. 뭘까요? 스패너입니다. 한번 긁으면 모바일에 직접 띄울 수도 있고요. 좀 더 PC에서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디지털로 즉시 변환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영어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화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생들의 핵심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수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우리의 이 역할이 우리 애들 35만 명이 노량진에 엎드려 있습니다. 공무원 되겠다고요. 누구 책임인가요? 도대체 대학에서 어떤 지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창업 하나 못하고 오직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최고의 한국의 청년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제가 쓰고 있는 이 이어폰은 중국 심천에서 만들었습니다. AI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혁명으로 부르짖었던 한국이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16억의 인구가 빅데이터로 요즘 AI에 1등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중국의 대학생 95%는 창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체험할 때 있나요? 혹시 교실에서 우리 교수님들 기독교적인 이야기에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의 콘텐츠를 창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창업이다 라는 비전으로 교실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본다면 우리 애들은 좀 더 교수님을 평생 종교와 함께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프레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뭘까요?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우리 애들의 브레인은 우리와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바퀴 4개를 고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애들은 자동차면 바퀴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의 이 무한한 물렁물렁한 브레인을 교수자의 정형화에 묶는 것이 아니고요. 개짜의 생각을, 무한한 생각을 집단지성으로 교실에 있던 애들 묶어서 무한하게 펼쳐주는 것이 우리 애들의 미래 비전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 비전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이주되어진 사람이 원주민의 삶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이주민이 원주민들과의 교실에서 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변해야 될 주체가 나는 기계치야, 나는 디지털 이런 거 성가셔 라는 키워드로 얘들 앉혀놓고 말씀 전하듯이 오직 불통의 수업을, 오직 소통도 하나도 없는 불통의 수업으로 얘들이 왜 수업에 이렇게 참여 안 하지? 라고 하는 퀘스천은 자문자답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디지털 이주민이 변해야 될까요? 원주민이 변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디지털 원주민들. 영상 하나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네. 우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말보다 먼저 손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잡힙니다. 네.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탯줄로 삶을 그러나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 좀 빌려서요 검색으로 탯줄 자르는 것을 본인이 검색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커팅하고요 그리고 태어남을 모바일로 인증사상하고요 네. 네. 그리고 태어남의 출생신고를 주민등록신고가 아닌 소셜엔서에 로그인 계정 하나 치러갑니다. 네. 네. 그리고 집에를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어떻게 가고 있죠? 구글 맵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출발하는 이 애들이 Z세대라고 하는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애들과 계속 만나야 되는데 과연 디지털 이주민으로서의 우리의 현재 상황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 애들하고 앞으로 2020년 1학기에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많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도 교인입니다. 예. 제가 원래 어릴 때 꿈이 목회였어요. 근데 예. 17살에 목회의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요. 돈이 없어 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17살에 입사한 데가 치과기공소였습니다. 17살에 치과기공소에 취업을 해서요.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흥보건 전문작의 전문학
전문 석사로 치과기공을 시작했어요. 네. 전문학사에 치과기공으로 시작한 제가 전공의 교수가 됐고요. 지금은 치과보철 전공 교수에서 약간 탈바꿈해서요. 시대의 흐름성에 스마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육을 바꾸라라는 사명으로 목회 대신에 이 자리에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목회 외로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 있으신가요? 온리 목회밖에 없나요? 이제 목회 하나만으로는 이 융합의 세상에 사람들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 제가 들고 있는 두 가지 힐이 있습니다. 하나의 힐은 가운데 잡고 있는 것이 저의 치과기공의 핵심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합은 모든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야 되는데 온리 치과기공밖에 모르는 교수라고 한다면 꼼짝도 못하는 이제 한 우물 파는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 우물을 파는 세상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의 교실에서도 오직 기독교라고 하는 스토리 말고도요. 예, 기독교와 같은 세상에 끼워져야 될 것들을 같이 융합적으로 얘기해야만이 우리 애들이 길을 쫑긋하게 들고 오케이. 아까 우리 말씀처럼 핵심의 기독교 과목에 세상의 변화를 다 갖다 연결해주면 기독교가 창조주시구나 라고 나는 세상의 확장성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세상은 4차 산업의 융합입니다. 교수님들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 있으시냐 이겁니다.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없다면 이제 한 우물에서 나의 삶은 계속적으로 빈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과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치과보철 예. 여기에도 제가 특허를 몇 개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우리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30개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모교에서요. 저의 직장에서요. 저의 60대 저의 꿈터에서요. 30개 특허 출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정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뭔가 좀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논문은 쓰레기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논문의 그 값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름 논문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어떤 콘텐츠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논문 개수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성에 나의 아이디어로 창조주가 주신 그 아이디어를 나의 아이디어와 같이 묶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에 콘텐츠를 몇 개 놓고 가셔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제가 들고 있는 치과보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초연결의 세상에 과연 우리의 모든 범위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자,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틀리는 입속에 들어가서 안 빠지고 잘 씹어먹고 이쁘면 문제가 없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겪고 살았던 아날로그의 3차 산업입니다. 여기로 삶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누구도 아직 겪어보지 못하고 누구도 주인되지 못하는 새롭게 열리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확장성으로 우리 앞에 기회로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취업해서 창업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여기에 교수님들 보시면 혹시 뭐가 시커먼 게 보이나요? 조금 보이나요? 네. 틀니에 시커먼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칩입니다. 칩. 칩이 들어가 있네요. 칩은 뭐죠? 연결이 되죠? 입속에 들어가서 칩이 입속에 들어가 있는 틀니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예, 하나님이 기한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 아이디어가 넘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특허 내보면 좋을까요? 네? 영양 분석. 영양 분석. 예, 그리고요. 수업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함께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묶어주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확장되는 것. 이런 수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더 큰 사역을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영양 분석.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입속에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는지, 많이 들어오는 쪽이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아이디어는 실현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내 교실에 교수자의 정형화로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 아직 우리 브레인이 물렁물렁한 무한한 확장성의 창의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여기 틀리에 갖다 놓고 어떤 아이디어 내보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수들 말씀하시는 좋아하는 음식, 영양 분석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래서 창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미래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이 아니고요, 토익, 토플 이런 게 아니고요, 무한한 상상력의 창의력으로 자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교실에서, 교양에서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기독교 채플 시간에 창조주가 주시는 너희 아이디어를 무한하게 펼쳐봐라 라고 하는 키워드로 말씀과 함께 합친다면 우리 애들은 아마 교양 과목이 백석대학에서의 나의 교양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외로요. 100세 세상이에요. 제가 정형화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요. 시간 때문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양 분석은 입속에 어떤 음식물을 먹고 있는 음식 섭식 실태 체크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로 관련 건강 관련 분야 의료 쪽으로 데이터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4차 산업의 자원입니다. 땅을 파서 내는 기름이 아니고요. 4차 산업은 수십억 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진 이 연결망에서 얻어지는 이 피드백이 인공지능이 정리해서 빅데이터로 나눠보면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허냈던 게 뭘까요? 요즘 100세 세상에 노인들이 집에를 못 찾아가요. 여기만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자녀들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교수님들 이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모든 것을 연결하면 거기는 다 뭐가 붙죠? 빅데이터가 붙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의 전망, 미래 전망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제품으로서 끝나는 3차 산업이 이제 새롭게 열리는 4차 산업에서의 스마트. 틀리 앞에 스마트를 붙입니다. 근데 스마트에는 뭐가 들어가죠?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3박자가 스마트에 딱 합체되는 순간 모든 제품은 살아 움직이는 창업이 아닌, 취업이 아닌 창업 쪽의 글로벌 시장에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이 두뇌들이 세상에서 펼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2020년 1학기에 내 교실에 들어온 애들 뭔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움직여서요. 요 기독교적인 이 바탕을 내 바탕에 두고 전공 지식의 핵심을 거기다 얹혀서요. 글로벌 시장에 한번 나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의 교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가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AI 이어폰. 이거 외로도요. 제가 32년 대학에 있으면서 교실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치과 보철 전공 교수가요. 비교과에서 3D 프린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3D 프린팅을 모르고 온리 치과 기공밖에 모르는 교수였다고 한다면 저는 교실에서 온리 치과 보철적인 얘기밖에 안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나 치과 보철을 핵심 전공에 넣고요. 시대의 흐름성에 맞는 비교과적인 흐름성을 교수가 준비되어지면
치과 기공의 핵심 역량은 더욱더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피규어입니다. 특허 한번 내보실까요? 저하고 닮았나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네, 어떤 특허 내볼까요? 제가 요즘 특허 내는 것 중에 제가 치과기계 재료 학회장입니다. 치과계에 디지털을 제가 도입했어요. 15년 전쯤에요. 이빨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다름성 때문에 이건 뭔가 대량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치과 보철 영역이요. 이미 7, 8%까지는 디지털에 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제가 스마트였어요. 네. 여기에 어떤 특허 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잠깐 특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교수님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넓혀질 겁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다 스마트를 붙여보자고. 어떻게 한다고요? 피규어지만 스마트 피규어가 되네요. 스마트만 붙이자고요. 스마트. 근데 스마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예. 이제 2D 영정의 세상 어떻습니까? 납골당이나 집에 부모님의 메모리가 사진 한 장으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3D 영상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혹시 거실에 부모님의 3D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미지보다는 좋지만 이것도 그냥 무용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은 뭐죠? 여기에 홀로그램을 넣어주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부모님들의 옛날에 디지털의 모든 모습을 라이브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시켜보자고요. 모든 것이 연결시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큰 세상을 더욱더 크게 연결하라고 우리에게 시대의 기술로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내 전공이나 우리 학생들 전공 쪽으로 묶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세상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과연 어떠한 역량으로 보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국의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교수님들이 좀 융합하자. 이제 단일 전공의 학회는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다름성의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내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시너지가 내 핵심 전공에 합체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국회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정개총회 합니다. 정개총회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콘텐츠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 백석대학과 백석문화대학은 대학생들에게 뭘 제공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의 대학이 판박입니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선스, 그거 외에도 뭐가 또 있죠?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졸업 시즌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니 취업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연결의 세상에. 예전에 폐쇄적인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걸 다 갖춰야만이 졸업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연결성은 졸업 후가 아닌 연결 시점에 따라서 언제라도 나의 브랜드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치과 보철에 손재주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 치과 보철의 이 핵심 역량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상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는, 좀 더 글로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고심고심 하다가요.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의 너의 TV의 콘텐츠를 URL로 가져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가 이제 먼저 가는 세상이 아닌 너는 대학생활에서 뭐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저요?
성적 증명서 대신에 저의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콘텐츠의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과목을 지금 1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올리는 콘텐츠고요. 여기에 70명의 학생들, 조금 볼까요? 7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들 한번 열어볼까요? 그 중에 좀 전에 식사하고 나서 이 학생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니까 1년 동안 저의 수업에서의 업로드 되어진 콘텐츠가 50개입니다. 모든 수업을 콘텐츠로 다 연결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수업을 아날로그가 아닌 콘텐츠로 빼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콘텐츠는 세상과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학 시절에 세상의 누군가와 확장의 범위를 넓히게끔 하기 위한 키워드다 이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학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마지막 학기말고사. 저는 종이시험 보지 않습니다. A3 용지 한 장 나눠주고 거기에다 뭘 쓰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교수가 채점하고 있는 모습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쳤던 걸 A3 용지 한 장에다가 뭘 적으라 해가지고 공부 잘하니 못하니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여기에 이 학생 비디오를 한번 열어볼까요? 예, 저는 모든 서술의 이 부분은 구슬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요. 네. 이번 학기말고사인데요. 네, 지금 모든 기말고사 학생들이 문제로 첫 번째 서술의 구슬을 자기 스마트폰 켜놓고요. 한 문항당 5분씩 발표를 해야 돼요. 환자가 무취학 네. 상태로 그리고 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고 URL을 저한테 제공하면 시험이 끝납니다. 시험 하나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가 되어야 돼요. 네. 그 콘텐츠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쌓여서 몇백 개 콘텐츠로 졸업 시절에 URL로 내가 누군데 라고 한다면 스펙이라고 하는 풀이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스마트화 됐잖아요. 그 대학 생활이 뭐였는데 저의 URL 보시면 알 겁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상은 URL에 나의 공유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나의 공유 플랫폼이 让我们 있으신가요? 融合一些条目。现在让我们在正宗平 어떻습니까? 台 저의 上分享， 스마트폰 这 이야기를 很 듣고 重要。 얘가 但是 계속 病情 지금 改变很 통역을 多， 해주고 这个 있죠. 世界必须解释其他人。有了这份回报，我充满了未来融合教育。 라인을 따라서 88개국의 언어입니다. 여기에 합격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레진으로 링크를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치료실로 보내요. 그럼 다시 환자가 내원을 해서 그 개인 트라이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지금 통역은 좋은데요. 말씀이 끝나면 인상을 체득을 하고 그 말씀이 끝나면 뭐가 좋을까요? 최종 인상 지금 체득을 해요. 통역했던 부분이 텍스트로 다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텍스트로 메일을 자료를 디지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통이 된다는 피드백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최종 작업 모형을 얻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 이 학생의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이 학생의 유튜브요. 치과 기공의 핵심을 배우는 애들이 모든 학생이 저를 만나면서 뭐가 될까요? 교합제를 만들어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죠. 기초상 여기가 우리 학생의 자신의 유튜브 방송국입니다. 네. 교수님들 유튜브 미디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애들에게 대학에서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중에 이 친구는 지금 오늘 캐나다 출발합니다. 다른
지방대학의 관광학과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의 3학년 학사 편입을 했어요. 치과 기공에 취업 캐나다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콘텐츠를, 실습적인 콘텐츠는 다 메타데이터를 뭘로 올리라고요? 영문으로요.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공문이 아니고 영문으로 올리기 위해서 캐나다보다도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올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올리니까 여기는 치아를 만들고 실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요. 유익 성향 여기는 발표네요. 작성. 5분 스피커 모든 수업을 다 발표를 저는 진행하고 있고요. 실습을 한번 보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옆에 짝꿍이 실습하는 학생의 사진을 찍어주고요.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해서 내주면 이미 전 세계 치과인들이 영문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하고 졸업하고 취업처를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시장에 연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 본인이 찍은 이 콘텐츠를 5분, 10분 만에 모바일에서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나의 콘텐츠는 어디에 있나요? 교수님들의 브랜드 있으신가요? 어느 대학에 무슨 목사님 외로 나의 브랜드 있으시냐고요. 나의 콘텐츠가 브랜드가 되고요. 그 콘텐츠의 브랜드가 이 소셜에 연결되어지는 순간 나의 확장성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백석의 청년들의 미래 비전과 동시에 교수님들의 미래 비전도 같이 합쳐본다면 2020년은 더욱더 활기찬 대학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으로 제가 간단한 시대의 흐름성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과연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실까요? 이제 수업에서의 모바일의 소통. 네. 여기에 카웃이라고 하는 어플을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 가서요. 카웃 어플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어플이 설치되어지면 학생으로 영문의 학생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을 물어볼 겁니다. 연령은 우리 교수님들이 가시고 싶은 나이 써주시면 하단에 중앙 하단에 하얀색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눌러주면 게임 핀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가 저하고의 연결 전입니다.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업은 연결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모두 발언해서 말씀했지만 이제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야 돼요. 카웃,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카웃 어플 설치하시면 학생, 영문의 학생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 물어보면 가시고 싶으신 나이 넣으시면 하단에 하얀 이쁜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거기를 눌러주면 게임 핀을 넣어달라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까지가 저하고의 연결 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교수님처럼요. 마지막에 게임 핀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저하고의 연결 전입니다. 예, 연령 넣고 밑에 하단에 이 색깔 있죠 지금요.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게임 핀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후에 제가 게임 핀 네네네. 예.
잠시 후에 제가 게임피를 알려주면 제가 연결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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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네. 아니,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네. 아직 안 알려주시면 들어가지 못 들어가고요. 네, 거기까지. 네, 학생으로 들어가시고요. 학생. 네. 네, 잠깐만. 네, 됐습니다. 아, 예. 네. 학생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네. 그다음 나이는 그래서 가고 싶은 나이. 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고독사 이형군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점차 스마트화 되는데 이런 부분 어플 하나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이번 방학 때 배워야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여기에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업은 내년 1학기에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100명, 200명, 300명도요. 한 명도 졸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다른 짓 못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스토리를 서로 소통하고 재밌고 박수치고 야, 채플이 이렇게 재밌는 수업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카웃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되신 교수님들 계시면 스마트폰을 저를 주면 제가 가다가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스마트해져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LT급의 무제한의 스마트폰을 보물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 교수님들이 와이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보물입니다. 보물. 와이파이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여기에 카웃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카웃 사이트고요. 수업은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기반의 게임. 얘들이 스마트폰 안 놓으려고 하고요.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에서의 콘텐츠를 게임 기반으로 풀어가보자 이야기. 여기에 예. 우리 백석 대학의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플레이 기능과 챌린지 기능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기능 돌려서 팀으로 할 거냐 1대1로 할 거냐 클래식 1대1로요. 누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핀이 생성되어지고요. 오늘 수업에서의 제일 중요한 콘텐츠의 영상이 제가 링크를 시켜놨어요. 예. 자, 2번을 넣어주시고요. 자, 자기 전화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입력이 되면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이 출석될 겁니다. 예. 네, 출석됩니다. 이게 200명, 300명 다 출석 여기다 안 들어오면 여기 자료에 백업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예. 완벽하게 다 묶을 수 있다라고. 예, 10분이요. 오늘 이 영상은 연결되는 도중에 단조로움을 조금 주기 위해서 오늘 수업과 관계된 콘텐츠를 여기다 넣어주면 훨씬 더 좋죠. 오늘은 백석대학교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요. 저희 학교 상징 탑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명, 200명 교학과 학생들이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기에서 제외되면 오늘 출석이고 뭐고 전혀 인정 안 해주거든요. 성적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불통의 수업을 소통의 수업을 하자는 이야기. 18분이요. 옆에 좀 도와서요. 같이 좀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학생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학생이 이렇습니다. 수속도 필요 없고 성적도 필요 없대요. 네. 전체로 안 하는 거냐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하죠? 신한대학은 좀 좋은 대학교. 최소한 30분은 돼야지 좋을 것
것 같은데요. 본업사 연구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얘들은 연결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아, 카운트하면 10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순간 얘들이 기분 좋아해요. 교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됐다는 것은 무슨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안 해요?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들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애들은 질문하세요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아까 뭘로 손을 먼저 잡았죠? 스마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요. 이걸로 자신의 의사는 100% 다 합니다. 200명, 300명이라도 여기까지 오늘 수업에 요점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하면 다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네. 그러나 오늘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소수 몇 명으로는 다 불통에 체크해 볼 방법이 없었어요. 자, 한번 26번, 네, 계속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자, 진행 때문에 그냥 진행할까요? 예, 여기에 제일 상단에요. 벌써 그려냈고, 여기 뭐가 있죠? 우측에 이제 게임 써야 되게 같이 보겠습니다. 스타트 있어요, 없어요? 자, 스타트 누르면 지금부터 문제가 나가는데요. 문제는 스크린에 띄워집니다. 오늘 대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하려면 개인의 스마트폰에 줘도 되는데요. 오늘 전체 앞에 문제 놓고 풀어보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 띄워지고요. 문제에 맞는 답가지를 보고 답가지에 있는 색상을 교수님의 스마트폰에서 눌러주는 즉시 정답에 따라서 순위가 자동 체크됩니다. 교수님 손에 몇 등 한 것까지 나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1등 하신 분은 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남 교수입니다. 네. 지금 왜 가려서 그러는데요. 예, 진짜 가짜. 신종훈 교수 닉네임은 미남 교수입니다. 예, 미남 교수. 예, 미남 교수. 예. 예. 미남 교수입니다. 27분이었는데요. 24분이 풀었고 3분은 지금 찾다가 끝났습니다. 네. 이 카웃은 한 번 누르면 정정이 안 돼요. 네. 교수님들, 저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미남 교수. 왜 미남 교수로 지었을까요? 제가 얼굴이 미남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왜 미남 교수로 지었을까요? 20년 동안 학생들에게서 받은 피드백이요. 강의 평가에 교수님이 무섭고 어둡고 딱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뭔가 바꾸지 않고서는 내 수업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참 불행하겠구나 라고 고민하다가 미남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니까요. 제가 미남 교수는 한순간 애들이 웃어요. 그렇게 시작한 저의 퍼스널 브랜드가요. 전국 370개 대학의 신종호 교수 이름은 몰라도요. 미남 교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퍼스널 브랜드의 미남 교수가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요. 치과 기공과 교수 외로 교육문화 콘텐츠의 석박사를 지도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 브랜드 있으시냐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소셜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브랜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브랜드에는 나의 콘텐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교육학자라고 쓰는 부분 처음에 많은 분들이 또 뭐야 미래교육학자가 그래 놓고 계속 교육의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데 계속 올리다 보니까 13,50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교육학의 교육공학의 교수자도 저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한 콘텐츠가 13,500개의 콘텐츠를 어느 누가 올리겠습니까? 이제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개념을 활용해 지식을 지혜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혜를
지식을 지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셜에다가 활용한다면 이 범위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에 민항 교수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다 참여하고 다 맡기를 바랍니다. 내가 1등 어느 교수님이시죠? 네, 이따 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순위가 바뀔까요? 바뀔까요? 또 누르는 순서와 오답률의 정답률에 따라 또 바뀌겠죠. 우리 애들이 이 카오스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구통이 앉아있는 애들이 빨리 눌러 앞으로 올까요? 말까요? 수업은 교수자가 인위적으로 앞으로 앉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가 수업 준비하는 패턴에 따라서 얘들을 다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얘들 쪽으로 보지 말자 이 말이. 내가 오늘 이 수업에 대해서 우리 애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콘텐츠를 꾸몄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준비성은 없고 얘들이 자꾸 졸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행자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 자꾸 존다고 혼나는데요. 목사님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하신다고 막 하는데 앞에 권사님 옆에 젊은 집사님이 자꾸 졸아요. 눈에 걸리지 않습니다. 권사님 옆에 집사님을 깨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말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재운 놈이 깨우라니까. 재운 놈이 깨워야지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뭘까요? 어찌됐든 진행자 책임입니다. 그 진행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은 스토리를 입히면요. 이야기가 되고요. 애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말씀의 영역에서 스토리로 보시고요. 스토리를 콘텐츠로 한번 묶어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까요? 자, 내가 1등 교수님 틀리를 끝까지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갑니다. 신정우 교수 나이는 내년이 60이고요. 아직 50대입니다. 내년이 60입니다. 내년. 50대 주십시오. 내년이 60이에요. 갈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금 답을 잘 모르신 분들, 잘 못 들으신 분들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안 해. 또 다음 기회, 다음 시간에 왜 왔는데 왜 체크 안 됐어요? 다음 기회에 1등 교수님 계속이시네요. 이 교수님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미 수업에서 카우스를 쓰고 계신 분이에요. 자, 신정우 교수의 소속대학교입니다. 소속대학교. 가려지는데요. 신정우 교수의 소속대학교는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 이제 점차 학습이 내려가죠. 디지털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지만요. 자꾸 쓰다 보면 그 편리성과 익숙함은 삶의 질을 바뀌고 교실을 바꾸는 거예요. 벌써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27분인데 아직 5분은 오리무정입니다. 아니, 저 정도. 근데 이렇게 게임 기반 하나 연결하는데 제가 완전히 교수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통 아닌가요? 소통. 왜 안 그래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 게임 기반 가지고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집에 식구들 앉혀놓고 해보는 겁니다. 집에 사모님하고요. 아니면 교회 가서요. 교회 가서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소그룹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점차 삶에서의 이런 범위를 넓혀가 보면 어느 때인가 점차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정우 교수, 신한대학교. 근데 하나 여쭤볼까요? 오늘 수업 목표가요. 신한대학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냥 진행할 수 없죠.
아날로그에 닫힌 교수자 중심의 수업은 체크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즉시 피드백으로 이게 오늘 오답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서 다시 신한대학에 대한 본의를 올려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소통의 연결입니다. 저희 신한대학이 저가 모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치과 보철의 전문 학사로 시작했고요. 29의 모교에서 교수직을 줬고요. 예, 지금 32년의 대학생활의 정교수로 이제 저의 꿈터입니다. 신흥전문대학이 6년 전에 같은 재단에 4년제와 합체되면서 신한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제가 합체됐을 때 개교 부단장을 했거든요. 묶었을 때 49개 학과였어요. 이걸 20개 학과를 드렸습니다. 혹시 교수님들이 기독교 아닌 그쪽에 교수님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 스스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제 세상은요, 하나 가지고 은퇴할 수 없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교수님들의 이 사역 범위는 참으로 더 소중한 범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겠지만 지금의 삶은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과 보철의 핵심을 가르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석박사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육문화 콘텐츠를. 전공 하나 가지고 평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전공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대의 흐름성에 짝퉁의 시간에 나름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더욱더 확대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신한대학 충분히 설명했고요. 나름 모교로서 감사함을 홍보대사로 370개 대학을 제가 이름을 알리고 다니는 것도 저의 감사함의 표시 아닐까요? 네 번째 갑니다. 점차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올라갔다. 네, 올라갑니다. 신종욱의 전공 분야는 치과 기본 분야. 뜨네. 치과 기본 분야. 네, 이번에는 27분이 다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속도 빨라야겠네. 예, 이제 25분인데 한 분은 더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두 분은 한 분이 틀리고요. 우리 치과 기본 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화의 일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이 사역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런 보기도 흐름성의 사역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5번째는요. 100% 맞을 겁니다.